다시 상승, 실패, 상승, 실패, 상승. 그치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소리죠. 네,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심한 날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쌍코피를 터트려줄 확실한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욱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연락 주셔야겠죠. 물론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주식이 처음이라 잘 모른다, 그리고 손실만 계속 난다, 혹은 또 항상 고점에서만 들어가서 물린다 라는 분들이 고민 없이 위 배너에 나와 있는 카톡 친구 추가나 위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니까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고 약간 난잡한 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시장 분위기도 그닥 좋지 않았던 그런 하루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용잔고는 20조에서 18조 원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략 2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증시랑 신용잔고는 항상 같이 봐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장이 난잡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되게 그닥이었고, 아무래도 장이 난잡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식량이라던가 혹은 원자재 쪽에 해칭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놈들이 이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이었고, 좋은 움직임이라 해봤자 윗꼬리가 오늘도 역시나 많았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량주에서도 특히나 설탕 뉴스가 주말에 많이 있었죠. 설탕 애들 위주로 대한제당 우선주 등등 시세를 지켜줬고, 추가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 눈치 보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은 전기차 자체가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애들도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10일 그리고 15일 그때 법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기차 세액공제 35% 정책 얘기가 있죠. 오늘 그런 거로 인해서 휴맥스나 디스플레이텍 이런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 있는 테마 애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또 배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음극재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극재들이 좋기도 하면서 되게 무서운 무빙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KBG, 애경 케미칼 등등 실리콘 음극재 적용 추진, 이런 소식으로 들썩였던 것 같고, 또 러시아 이슈가 식량 말고도 에너지 민간 시장 개발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약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아무래도 GSE, 대성에너지, 일승 이런 에너지 관련 석유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곤 하죠. 가스 이런 애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달아줬는데,
시간에서 상승을 하는 거 보니까 또 뭐 협상이 잘 안 될 거를 예상하고 그렇게 매수세가 몰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뭐 돼봐야 알겠죠? 내일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기대되는 장이네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그냥 쭉 이제는 뭐 바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면서 천천히 우상향해주는 그림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종목 소개 전에 일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한주라이트 메탈 기억나시죠? 한주라이트 메탈이 이번 주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을 그려줬죠. 조정 중에 제가 과거에 바닥에서 이때도 그랬고 기준봉을 세우고 바닥 지지를 받고 다시 기준봉을 세우고 추가 상승 2파를 만들고 여기서 또 박스권 비슷한 모양을 만들면서 지지를 받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대 양봉의 갭까지 먹어버릴 수 있는 이런 자리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 이탈이 없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 흐름 볼 수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운 좋게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1차 목표 구간이었던 곳에 도착을 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런 조정 구간까지 버티면서 다시 지지받고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엉덩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겠죠. 뭐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큰 수익 25에서 30% 넘게 수익 구간이 나왔죠. 약 5,200원 여기죠. 중요 구간 5,200원 구간을 지지받는지 보고 들어가자 했더니 5,200원에서 귀신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뽑아내는 모습, 갭까지 맛있게 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셨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기간에 단기간에 이렇게 큰 상승을 줘서 좋은 수익 구간이 아니었나. 제 영상 끝까지 보고 참여하셨다면 지수가 조정 구간임에도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 가셨겠죠.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말고도 지난번 여러 종목 언급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뭐 10% 많게는 20%에서 40%까지도 이상 올라가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받으셨다면 확실한 대응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이 종목 아직까지 보시면 흐름이 끝난 게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복귀를 해가면서 먹을 자리를 다시 봐야겠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연락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 언급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곧 조정을 보일 것이다. 아무래도 너무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곧 조정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에 악재 내용이 약간 어떻게 나올지 특히 이 긴 연휴 사이에 어떻게 나올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말 중에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일단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월 금리 동결 아직 결정 안 됐다. 금리 인하는 부적절. 다들 아시다시피 이 파월 연준 의장이시죠.
이분이 이제 FOMC 회의 때 말 한마디 혹은 단어 하나에 세계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롤러코스터 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좋지 못한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 하나에 시장이 되게 휘청거리기 일쑤니까요. 시장의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래도 미지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종목들을 골라내기도 사실상 매우 어렵지 않나.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한주라이트 메탈 정말 좋게 움직여줬던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정말 종목 골라내기 사실상 되게 어려운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집단 지성을 통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FOMC를 앞두고 미금리가 동결이 될지 혹은 안 될지 문자로 동결이다는 1번 혹은 아니다 인하할 것이다는 2번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종합해 볼 거고 그걸 통계를 또 낼 거예요. 참여가 높은 번호는 제가 특별히 선택해서 이번 영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아주 좋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몇 개 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추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1월에 상장한 기업으로서 서비스 로봇 솔루션 그리고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판매까지 영위하는 업체죠. 로봇 테마 중에 대장주 역할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대장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자, 간단하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사업 분야는 크게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제품 및 자율주행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혹은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에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물어보시고요. 주요 매출 또 보시면 액추에이터 및 그 응용 제품 이런 것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특징, 기능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봇 요즘 되게 핫하죠.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있고 산해 배달 로봇, 드론부터 해서 막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를 하는 업체로서 매우 평판이 좋은 업체로 소문이 나 있죠. 주식시장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독특하게 한 놈이기도 했고, 이런 구간도 그렇고 보시면 이때 대단했죠. 이런 구간 이게 몇 퍼야? 대략 한 100% 정도 10배거가 우습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종목의 끼, 이런 종목의 끼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얘기가 갑자기 차트로 샜는데 다시 한번 좀 기업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로보티즈
일단은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및 그 응용 제품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주요 매출을 내고 있고 그 기술력을 인증받아 뜨겁게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해당 관련 기사 이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특징주로 붙은 거죠. 로보티즈. 조금 시간이 된 건데 뭐 과거에 이런 거로 시세를 이런 식으로 줬다. 이런 것을 보시라고 가져온 뉴스인데 무인 배달 로봇, 자율 배송 로봇 이런 거로 시세를 줬고, 이거는 23년 4월 30일 얼마 안 된 기사인데 2년 연속 15% 성장. K로봇 매출 폭발한다. 요즘 아주 로봇이 제 생각에도 뭐 2차 전지도 있고 AI도 있고 하지만 2차 전지, AI, 로봇 이 세 개 테마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가장 주목받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5월 2일 따끈따끈하게 나온 기사인데 로보티즈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 1호텔 보급을 했다고 완료를 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고 하는데 호텔 로봇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건 뭐 호텔 안에서 서빙 로봇을 아무래도 하고 있다고 하죠. 서빙 로봇이 어떤 모습, 이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도 메고, 집게미를 내세워 산업용 로봇 강국인 일본에서 배송 로봇 경쟁력을 확보한다. 되게 좋은 내용으로 보이네요. 이런 내용도 있고,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이 택배를 배달한다. 이제는 뭐 가게 내부에서나 뭐 하던 그런 자율주행 로봇이 택배까지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은 약간 뭐 시험 테스트 중이 아닌가 싶은데 정부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와, 진짜 대단하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성, LG, 미래 먹거리 로봇에 꽂혔다. 삼성, LG뿐만 아니라 뭐 하나도 그렇고 되게 지금 뭐 미래 먹거리를 로봇에 완전 꽂혀 있는 곳들이 많죠. 계속 나올 뉴스들도 많고 인수부터 해서 이재용 회장 취임 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규모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테마 관련주 중 대장주 중에 하나로 최근 엄청난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이죠. LG 구광모 회장 취임 첫해 로보스타 인수.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 이렇게 대장주를 하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인수 혹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로보티즈도 조만간 또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로보티즈는 이미 좋은 뉴스들이 이거 제가 가져온 정보 말고도 매우 많은데 저는 일단 최근 흐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선 추려서 가져온 거라서 나머지 이슈들은 따로 뭐 더 궁금하시거나 하실 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살펴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연락 주셔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때 정말 대단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이전에도 계속 이때는 로봇 테마만 되게 갔을 때이긴 한데 이때 이렇게 로봇 테마 가고 쭉 대시세를 만들어 주고 신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조정도 되게 어무적 받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하죠.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렇게 타기 시작하고 하락 추세가 어느 순간 대략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거치면서 상승 추세로 갈아타는 거. 한번 시도를 하고 실패, 다시 시도,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 높이기, 고점 높이기,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만 저점은 그대로 높아지는 모습, 그 다음에 저점 만들고 다시 한번 대시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뉴스들과 함께 조정받으면서도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대상승, 또 조정받고 대상승, 이렇게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엄청난 거래량,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탈환을 했죠. 보통 이렇게 쌍봉을 맞았으면 죽어야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쌍봉 맞았잖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불사조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쌍봉을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더 오히려 붙으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진 않고 어느 순간 여기 그 전 고점이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죠. 여기 31,000원 구간, 31,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많은 물량의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와중에도 곱게 죽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루에 시세를 막 뽑아내고 하다가 2차 전지가 이때 막 핫할 때였죠. 2차 전지가 조금 핫해지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에도 계속 AI 테마, 챗봇 테마로 로봇 테마와 같이 로봇 테마가 애매하게 엮이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AI 챗봇 테마가 한참 상승할 무렵인데 그때 로봇 테마도 좋은 뉴스들 선쳐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도 테마를 할 당시죠. 그때도 뭐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함께 로보티즈 이렇게 3개 종목이 아마 대장주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대장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10,000원짜리가 38,000원에 엄청난 속도로 도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관심이 쏘이고 되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때 대시세를 깨지 않고 어느 순간 지수가 밀림에도 지지를 받고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과거에도 시세가 나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주던 녀석인데 이런 패턴을 분석하다 보면은 되게 비슷한 패턴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종목마다 다르고 테마마다 다르고 뭐 재료의 강도 뭐 되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다 종합해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로봇 관련 테마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 이렇게 검정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241선인데 보통 이런 대시세는 241선을 돌파하는 거래대금이 세게 붙는 거래량을 동반한 이렇게 241선을 돌파하는 그런 차트가 나왔을 때 대시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정도의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241선 위에서 이렇게 대금 터치면서 대시세를 줬던 경험이 있던 놈이라 지금도 보시면은 241선을 계속 위협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241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다가 조정받고 다시 돌파가 아니라 그 위에 있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241선 돌파가 아닌 정고점 여기 부근 돌파를 시원하게 엄청난 거래량과 시원하게 역사적 신고가 46,000원까지 가는 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항상 종목을 분석하실 때는 과거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차트를 보시는데 항상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의 끼, 그리고 테마의 끼,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모여가지고 미래의 주가 예측 반영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테마만의 색에 따라서 움직임이 제각각이고 테마 안의 종목들도 다들 제각각인 특색을 보이면서 흐름을 만드는 걸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시장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겠죠. 추가적인 흐름을 만들면서 지금 추가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매집봉이라고 하는 물량 체크를 하는 이런 봉도 나와 있음에도 꺾이지 않고 이런 횡보장에서도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긴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 2차 전지발 시장의 강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그리고 지수가 내려갈 때도 지수를 역행하는 강한 모습을 이어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집중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더구나 주가 흐름상 지지선을 계속 높여가면서 단단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주 좋아 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때 대시세를 넘어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다는 점, 지금 보시면은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트라이하러 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흐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조정을 세게 받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을 뻔했지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악재들도 있고, 물론 로봇의 악재가 아니라 이 종목 악재가 아닌 시장 악재,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테마의 빠른 순환매의 변환,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조만간 지수가 받쳐준다는 가정을 하고 계속 뉴스는 붙여줄 거니까 다시 21선 회복하고 위로 튀어주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나 붙여주는 이슈가 상당히 좋기에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2월에 고점이 38,000원, 역사적 신고가 이 38,000원 구간, 이 자리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꼬리를 남겼지만 38,000원에 다시 트라이 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추가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상승하면 이 구간에서, 혹은 이 구간을 넘어서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지지 구간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특히 중요시해야 될 곳이 이 3만원 구간에서 37,000원 이 구간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추세를 변환하던 딱 그 구간이죠. 이렇게 하락 조정을 크게 받고 대시세 이후에 하락 조정 후 이렇게 추세를 변환시키고 전고점인 38,000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까진 가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나 싶더니 저점을 깨지는 않는 모습,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엄청난 거래대금,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 상승으로 38,000원 전고점이자 역사적 신고가인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 돌파 후 약하게 조정을 받고 재돌파, 돌파 후 여기를 지지를 해주나 싶더니 시장에 의해서 강제로 거의 끌려 내려왔다시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 21선을 깨주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다음 지지 구간이었던 31,000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자리를 주지 않고 반등에 성공해서 역사적 신고가인 46,400원에 도달한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구간에서 이렇게 강한 종목이었다 보니 쉽게 이렇게 죽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쌍봉 맞고 내려오나 싶더니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는 이 구간, 이 선이죠. 38,000원, 제일 중요시하는 이 구간을 밟고 다시 반등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2차 전지의 힘이 빠지면서 시장 전체가 가라앉던 이 구간이죠. 지수 전체가 빠지면서 로봇 테마도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여주는, 지극히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을 뭐 다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대충 반 정도 내려왔네요. 그래도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엔 기준봉을 세워도 거기를 약간 위협하는, 조금 위협스러운 봉들을 남기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놈이다 보니까 이 구간도 그렇죠. 아무래도 타점이 좀 더 중요시 되지 않나, 종목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그라미 구간도 제가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는 31,000원과 30,000원 지지 구간, 31,000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이 30,000원까지 떨어졌으면 오히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선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었고, 이렇게 아래 꼬리 남기고 다시 상승, 실패, 상승, 실패, 상승. 그치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시장이 갈피를 못 잡는 와중에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을, 추세를 깨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조정 구간은 피해갈 수 없는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대응의 차이겠죠. 뭐 물론 여기서 상승에 실패하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이 구간 30,000원에서 31,000원 짧게는, 아니면 30,000원에서 38,000원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혹은 좀 더 크게 보면 38,000원에서 27,000원까지도 크게 박스를 치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 구간, 이 38,000원 구간을 뚫고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쓰러 가는지, 이것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횡보 조정, 횡보 조정, 횡보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고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아직 나올 뉴스들도 충분히 많이 나왔고 충분히 많이 남았고 지금 좋은 뉴스들도 계속 붙고 있으니까 증시가 이렇게 쭉 빠져주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추세 변환을 통한 증시도 우상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일 때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지지받는 구간, 그리고 저항, 돌파하는 구간, 돌파 후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종합해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잡아서 시세를 먹어야겠죠. 결국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우선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텐데요. 로보티즈 이외에도 다른 궁금한 점도 충분히 여쭤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자세한 매매 타이밍, 이런 매매 타이밍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매매 타이밍,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친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이런 구간이 아닌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 많죠.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비중 조절이 너무 안 돼 버리면 엉망인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부담 전혀 없이 무조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로보티즈 내용 꼭 확인하시면서 연락 꼭 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나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시면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종목과 연관된 여러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종목명이랑 꼭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혼자 하기 너무 버겁다, 난 좋은 종목도 보고 좋은 종목 발굴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 하면서 20% 3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실 욕심 있으시면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갔으면 하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차타고의 머니플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